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배우 이대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그래도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많이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22회 김상열 연극상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그동안 21년 동안 계속 이 자리를 지켜줬던 김갑수 선배님께서 오랜 사정이 생겨서 제가 올 한해 이번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익숙하셨던 갑수 선배님에 비해서 많이 서툴겠지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2회 김상열 연극상 시상식, 그리고 제16회 김상열 연극 장학금 전달식, 그리고 수사반장 1, 2집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묵념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벌써 선생님이 저희 곁을 떠나신 지가 22년이 됐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도 그래도 선생님과의 시간을 추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또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는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다 소개시켜드리기 힘들겠지만 오신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드라마로 시대를 기록했다를 쓰신 저자 고성만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성만 선생님, 네, 저기 계시네요. 잘 아시다시피 김상열 선생님과 수사반장의 작가 연출가 명콤비로 오랫동안 활약하셨죠. 김상열 연극사랑의 명예회장님이신 최주봉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정기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승호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배우 유태균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상현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군요. 네. 심사위원이신 김명화 작가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극협회 지춘성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연출가 윤성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서울시립 뮤지컬단 한진섭 단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배우 이혜영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배우 윤여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상열 연극사랑의 영역을 담당하고 계신 신한대학교 조숙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오경택 교수님 오셨습니다. 잠깐 어디 나가신 모양이네. 아까 계셨는데. 예. 백산사당 김철미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오신 분들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귀한 걸음해주신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상열 연극사랑회 명예회장이고 배우이신 최주봉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게 상식이겠죠. 그죠? 참 오랜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저는 올해 지금 11월 다 가는 10월 다 가는데 2월 초하루 날 공연을 한번 딱 해보고 여태까지 놀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연극을 못하게 하니까 연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배우가 무대에 서서 빛을 내버려야 되는데 땅에 서 있으니까 사람이 막 활동적이지 못하고 사람이 게을러져. 이렇게 지금 10개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빨리 코로나가 정식이 돼서 마스크 벗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맞구름 나누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지난 추억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예전처럼 그런 시기는 어쩜 안 오겠죠. 올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대가 더 갈수록 더 가슴 아픈 일만 생기고 또 어려운 일만 생기고 또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만 그러니까 세계가 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라오나 씨의 쇼를 봤어요. 대단하더구만요. 그 양반. 우리는 하나의 가수로만 생각했는데 배우보다 나아요. 그리고 사람이 철학이 뚜렷하고 아주 철학자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 확고부동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훈아 씨의 그 모습을 보고 정정당당한 사람 나훈아. 한국인 놔뒀어요. 한국인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뿔리지 않고 이 고추장 맛을 낼 수 있는 한국인. 난 나훈아라는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덜 늙고 세월이 좀 빨리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해야 되죠.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이 아니라 뭔가 변해된 삶, 다른 삶.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안 되는데 나훈아 씨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활동적이면서 그렇게 남들과 사교적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분이 바로 길을 쓴 김상열 형님입니다. 저 양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화를 줘야 된다. 항상 같은 처지봉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배워줄 때는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는 네가 알아서 했던 내일은 다른 역할을 해오고 다른 연기에 또 한 모습을 보여줘야 관객들이 좋아하고 식상하지 않는 거지. 똑같은 역할 어제 그 여고 와서 그냥 거기에 마네림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노래 똑같은 춤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런 배우가 돼야 된다고 아주 그냥 자날가랑 말씀하셨던 분이 오늘의 주인공 김상열 형님입니다. 지금 22년이 지났네요. 누가 추억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추억은 괴로움, 추억은 슬픔, 추억은 쓸쓸해, 추억은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추억 얘기하고 있다고 지나간 22년 전 얘기하고 있어. 그걸 지금 현실에 맞춰서 현실인답게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옛날 김상열 형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그거를 반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괜히 너무 제가 나훈아 씨 얘기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괜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웃자가는 얘기예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오늘도 내가 잊어먹진 않아요. 길 3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중앙일보 삼성자단에서 최고 돈 많이 받았어. 뽑혀가지고 그때 돈 5천만 원 이번 지금 3, 4억 될 거예요. 최고로 그때 한번 술 한번 얻어먹었죠. 보통 있어야지. 상단기 돈으로 그런 기억도 나고. 등승관 모조리는 저건 내가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난 거기서 그래도 나무 주연상을 탈 줄 알았는데 상 하나 못 탔어. 엉뚱한 사람이 탔어요. 양채성 씨라고. 그 사람은 조연인데 어떻게 조연이 주인공 상 타는지 몰라. 왜?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아주 변신을 해서 하는 그런 연기를 해서 아주 심사위원들이 최고 점수를 많이 줬던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지만 아무리 주인공이 애써봐야 변화 못하는 그런 연기라면 상 못하는 거지. 좀 지금도 반성하고 살고 있어요. 또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서 저 형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매일매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수명도 늘어나고 삶이 재미가 있다. 이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이 고맙고 감사드리는 얘기입니다. 면면이 부모는 매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뵈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후배님도 열심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고맙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조용히 말씀대로 항상 변화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아마 김상현 선생님 예술생애사를 다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상현 선생님께서는 1941년 8월 8일 개풍군에서 출생하셨고요. 1966년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극단 가교에서 연극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단 현대극장, 우리 극단 마당세시 극장의 대표를 거쳐서 1988년 드디어 자신의 극단 신시를 창단하고 1994년 신시 뮤지컬 컴퍼니를 병설하여서 이끌면서 우리 연극의 재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부터 88년 10월 26일, 98년 10월 26일 타계하실 때까지 무대 현장에서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무대 각 분야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수상 경력만으로도 페이지를 꽉 채우는 선생님 연보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팜플렛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또 하나 양력이 추가되실 아주 기쁜 수상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김상열 선생님께서 2020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수훈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은관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서 국민 문화 형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문화훈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훈장증엔 문화훈장부에 기재된다고도 적혀 있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받으신 것보다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을 빨리 잊지 않고 다시 되새기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아주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 한보경 선배님을 포함한 김상열 연극사랑이 이뤄낸 어떤 일종의 명예로운 보상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보경 선배님과 김상열 연극사랑에도 다시 한번 박수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김상열 연극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제정된 김상열 연극상은 당해 10월 전에 우리 연극 무대에 오른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되 특히 김 선생님처럼 극작과 연출을 겸하고 있는 연극인에 주목하고 고인의 활동과 고인의 정신에 들어맞는 연극인을 대상으로 수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선생님 기일인 10월 26일이나 그 전후에서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마침 기일과 같은 10월 26일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올해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발표와 심사평은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이신 박상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올해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22회 김상열 연극상 수상자는 작가이며 연출가인 박혜성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심사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혜성은 까다롭습니다. 차갑습니다. 외모는 1930년대 조선의 열혈 청년 같습니다만 말투나 표정은 냉혈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타협적입니다.
남의 말에 동의 못한다고 하기에 어려우면 그냥 픽 웃습니다. 그의 무채색적인 개성이 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의 무대 또한 비타협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삐뚤어진 그의 시각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그가 연극인으로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연극적 근본주의를 견지한다는 방증입니다. 후쿠시마의 바람, 스푸트니크, 그리고 최근에 연출한 아는 엔딩을 보면 이어지는 작업의 맥락이 보입니다. 그의 언어는 현실적이지만 언어와 언어가 얽혀서 현실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혹은 현실을 언뜻 스쳐갑니다. 무대에는 이상한 현실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콜리올라누스 또한 그가 몇 차례에 걸쳐 공들여 만든 작품입니다. 거기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역사가 품고 있는 자기 모순적 속성이 검고 차가운 눈물처럼 흐릅니다. 우리가 올해의 수상자로 박혜성을 떠올리고 모두 동의한 것은 그를 격려하여 화려하고 높은 자리로 뛰어올리려 함이 아닙니다. 연극인으로서, 작가, 연출가로서 그의 현재와 현존을 그 자체로 오롯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김상렬 연극상 심사위원, 김명화, 박상현, 오세훈, 최준호, 함도경.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22회 수상자인 작가 겸 연출가 박혜성님 소개를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박혜성 극작 연출가님의 작품 세계를 간단히 엿봤습니다. 이제 김상렬 연극상 시상에 앞서서 이 박혜성님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작가 겸 연출가인 윤성호님이 축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성호입니다. 예, 그 축사를 써달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서 축사를 할 줄 알았으면 쓰지 않는다고 할 걸 그랬는데 예, 근데 제가 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에 기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 박혜성 연출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신이 전적으로 비주류 연극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이상 그 말씀을 하지 못하시게 될 것 같아서 기쁘고요. 예, 저는 길게 말할 것 없이 박혜성 연출 조연출을 하고 그 이후에 활동도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 보면 항상 박혜성 연출 하는 것은 어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냄이었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을 때도 예, 무대에 뭐가 없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더 하거나 혹은 스태프들이 어떤 것을 더 할 때 항상 계속 덜 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러한 형식 혹은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서만 박혜성 연출이 계속 집요하게 탐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허상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편견과 분노를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게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수수한 그의 작업을 이번 수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그의 발자취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수상자를 앞으로 모시고 김상열 연극상 시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을 도와주실 분은 관례에 따라서 작년 수상자 연출가 전인철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전인철 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수상자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달되는 상태와 상은요. 방금도 받으시면서 무겁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행보의 무게를 느끼게 할 그런 상태입니다. 프론트라인 구성우의 디자이너님의 작품이고요. 상금은 선생님 출생연도인 1941년을 기념하여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자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가 제가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걸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아주 미천한 경험과 나이를 가지고 있고요. 공연 시작한 지 20년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 삶의 무게 혹은 예술의 무게보다 더 많은 경험을 선생님들이 다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거울 줄은 몰랐고요. 그냥 마음으로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연극이 메타포가 아니라 이건 실물이구나라는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실감이 안 나고요. 아까 윤성호 그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뼛속까지 저는 비주류였고 그리고 그 누구한테 칭찬받고 누구한테 박수받는 게 그렇게 익숙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자리가 실감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얼굴들 뵙고 하니까 이제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주목한 거는 그 연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무겁게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서서히 그런 시기가 오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저희 같은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해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거운
상을 받게 돼서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도 예측을 못 하겠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앞날을 예측하고 그거에 그 영달이나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짜 엄중하고 연극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에 다음을 또 이어갈 우리 연극계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격려가 되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김상열 연극 장학금 수여식입니다. 먼저 김상열 연극 장학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이 김상열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제정된 김상열 연극 장학금은 고인의 어려웠던 학창 시절과 좀 더 가깝게 격려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연극과 학생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선정은 고인의 출신 학교인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번째 수여가 되겠습니다. 올해 김상열 연극 장학금 수혜자는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강민구 군입니다. 강민구 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장학금 전달은 김상열 연극사랑회 명예회장님이신 최주봉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의 내용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김상열 연극 장학금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3학년 강민구 위 학생은 연출 전공 학생으로 뛰어난 시각적 이미지와 연기 양상부를 무대화함으로써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에 김상열 선생님의 연극 정신에 들어맞는 연극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제16회 김상열 연극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6일 김상열 연극사랑회 대표 한보경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이거.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수상자인 장학금을 전달받은 강민구 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6회 김상열 연극 장학금 전달을 받게 된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강민구입니다. 지난 장학생 선배들을 보면 학교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열정 있는 그런 공연 활동을 보여줬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자리에 장학생 기준보다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까지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학업에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연극사랑회 대표님과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극 무대의 유능한 일꾼으로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간략하게나마 출판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책으로 놓이지 못했을 책, 하마터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뻔했다는 책, 바로 수사반장입니다. 한보경 대표님께서는 김 선생님 작고 이듬해부터 선생님이 생전에 출간하셨던 희곡집 세 권의 3집에 이어서 김상열 희곡집을 다시 엮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치 출간 장르 구분을 하면서 처음부터 수사반장은 아예 정리조차를 포기하셨다고 하네요. 워낙 그 78년부터 80년까지 3년 동안 100편이 넘는 작품을 집필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6편의 선별된 작품들이 이제 2권의 희곡집으로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뻔했다는 그런 사연이 바로 편집 후기에 있으니까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상태만큼이나 묵직한 2권의 책
선생님께 헌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엮은이가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게 수사시라도 수사반장을 엮은 거니까 헌정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반장님이 범인을 잡으러 가셨다고 해서 어지간하면 대본대로 하는데요. 이건 좀 민망합니다. 김상열 선생님 따님이신 네. 김태나 양이 헌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런 작품들 책으로 묶어 나올 수 있도록 작품 선별 그리고 감수, 자료 제공 등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연출해 주셨던 고성만 선생님이 또 박수를 받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고성만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반장으로 오랫동안 출연하셨던 최우랑 선생님께서는 도둑이 오늘이 녹화일이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대신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 수사반장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약간 무서워서 떨면서 봤던 드라마 내용이 그 중에 한 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느낌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예. 오늘의 행사를 통틀어서 이제 축사 소감을 말해주실 자리가 오늘 이근호 박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부득이 참여를 못하시게 돼서 글로 대신청해 오셨습니다.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양평 안과 시술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어서 부득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날 참석해서 축사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눈 뜨면 한 번씩 나 혼자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혼자 중얼거렸던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그리운 김상열 씨,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이 심하실 텐데 그런데도 김상열 선생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모임에 몇 번 참석하여 추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도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동화작가 안델센의 고향 마을인 덴마크의 오덴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에 그의 기념관이 서 있고 인근에는 안델센 작품 전용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감동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김상열 선생의 흔적도 이런 모델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 김상열 선생의 흔적도 차근차근 정리되어 안델센 못지않은 정리가 이루어진 점을 보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한보경 선생 말씀으로는 이번에 출간한 수사반장 2권으로 김상열 작품의 전집 출간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시작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두 가지 소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엄숙한 김상열 추모 모임을 김상열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 모임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델센 마을에서는 1개월 동안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축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 무드로 바뀌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김상열의 국제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로 바뀌고 세계도 일일 생활권으로 문화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열 선생도 한국에만 가두어 있지 말고 세계화의 물결 속으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소망해 봅니다. 그 첫걸음이 한보경 선생이 끝이라고 말했던 전집 출간을 영역본으로 출간하는 것입니다. 안델센 축제에서는 세계 각국의 연극 동호인들이 안델센 작품을 가지고 야외 공연장에서 즐긴다고 합니다. 작품을 영역화해야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도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간절한 소망을 서원함으로써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상열 선생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기운을 합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내 간절한 소망을 담은 서원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이화여대 명의교수 이근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셨던 서현호 교수님께서도 건강상 좀 참석이 어려우셔서 대신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방송국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김상열 형의 선행 작업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희곡집은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형이 받은 문화훈장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의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서현호 선생님 건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에 대한 김상열 연극사랑회와 극단 김상열 연극사랑 대표 한보경 선배님의 답례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보경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수상자 박혜성님 축하드립니다. 정민구 학생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미처 오신 분 또 인사를 못 드렸던 우리 동방인세 허성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또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우선 답사 제가 내일 적어서 읽겠습니다. 며칠 전 이근우 박사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란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요즘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태가 되셨어도 아주 유쾌하게 살아가시는 박사님의 메일은 저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문의 메일은 박사님의 말씀을 받아 누군가 워드를 쳤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커다랗게 넵이라고 화면 가득 한 음절만 채워 보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 축사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시작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에 전곡을 찔렸고 엄숙한 추도 모임을 즐거운 축제 모임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즐겁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근우 박사님의 축사에 대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끝이라는 것은 지난달 3차례 박사님 책 포럼에 갔다가 20지까지 채워라 하시는 말씀에 이번이 정말 끝이에요. 책상에 12시간 이상씩 앉아있어 허리가 너무 아프고 눈이 너무 아파요. 했더니 이런저런 것을 제시하시면서 시작하라고 하시기에 이젠 박사님 꼬임에 안 빠지겠다고 펄쩍 뛰고 와선 며칠이 지나자 은근히 생각이나 피식 웃기도 하였습니다. 박사님 72세에 사이버대학에 입학하시면서 함께 다니자는 꼬임에 뭘 뒤늦게 또 학생이 되느냐고 반박하다가 3년 만에 결국 설득당해 엉뚱한 동문이 된 것도 부족했는지 5년을 다니게 된 일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말씀은 상상만으로 두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두 번째, 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2회 김상열 연극상 시상식 때 저는 이제 슬픔이 아닌 축제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했던 다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렇게 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전 그동안 행사 때 썼던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숙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또 놀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오늘 식전 영상만 봐도 음악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바꿀 시간이 없어 그냥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부터라도 축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판 기념회까지 하느냐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답례 인사는 짧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자 생각했는데 길어졌네요. 제게 올해는 더욱 축복과 감사의 해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딸 아이의 혼례 축복을 맡게 되었고 포기했던 수사반장을 2권의 책으로 엮어 김상열 희곡집의 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용기를 주신 서현호 교수님, 힘을 주신 고성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본격 워드 작업이 들어가기 전 만여 장의 TV 대본 스캔 작업을 함께한 유혜지 양, 그리고 수록작 선별에 앞서 70여 편의 작품 줄거리 요약을 기꺼이 도와준 이양구 작가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20년간 출판을 도맡아 컴맹인 저를 미흡하지만 책 편집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백산서당 김철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더불어 한꺼번에 2권의 책 발간이 보고 고심 끝에 크라우드 펀딩까지 하게 되었는데 선뜻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윤석하 선배님, 배삼식 작가님, 이성열, 김건보 연출님, 이혜영 배우님, 이와 많은 선후배 동료 친구들 감사합니다. 더하여 22년 만에 김상현 선생의 은광문화훈장 수훈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축전을 보내와 그거 영화 제목 아니냐고 응수를 하였는데 이제라도 받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김상현 선생님을 아끼고 사랑하여 잊지 않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뜻밖의 감염증 사태로 모임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기에도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더욱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태나 양도 배필을 맞았고 선생님도 은광문화훈장 수상하시고 올해는 이 기념식이 오늘 이 행사가 그래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항상 선생님 생각이 나고 이런 자리가 많이 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더욱 선생님 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항상 식후에 식을 마치고 이제 간단히 식사하면서 만남의 자리가 이어지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감염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남의 자리를 생략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 이맘때 다시 김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축제의 자리처럼 내년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2회 김상열 연극상 시상식 그리고 제16회 김상열 연극장학금 수여식 수사반장 출판 기념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